안녕하세요.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임상시험 결과에 근거한 당뇨약제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포민입니다. 메포민은 UK-PDS 스터디에서 처음 당뇨를 진단받은 비만한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했을 때 당뇨합병증과 사망률을 줄인 근거가 제시된 좋은 1차 선택 약물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비만한 당뇨 환자에서 사망률과 MI 발생률을 줄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체중에는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저혈당 위험도 별로는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심부전 환자에도 쓸 수 있고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30 이상인 CKD 환자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심부전이 급성 악화된 상태에서나 아니면은 CKD가 급성 악화돼서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게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고가 되고 CKD 환자에서는 메포민의 용량을 줄여서 사용하는 것이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위장관계 부작용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메포민 사용자 중 10명에 1명 정도는 디스펩시아, GI 트러블, 다이아리아 등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포민은 대부분의 진료 지침에서 당뇨의 1차 치료제로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락틱 에시도시스의 위험 증가에 대한 주의가 있었지만은 락틱 에시도시스는 환자의 기저질환이 여러 기저질환에서 환자 상태가 나쁠 때 생기는 것이고 메포민이 락틱 에시도시스를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사용했을 때는 바이타민 B12 감소가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메포민을 장기간 사용한 노인의 경우에는 바이타민 B12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설포니유리아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사용되는 설포니유리아는 디아미크론, 글리컬라자이드와 글리뷰라이드인데요. 최근에는 글리메피라이드도 미국과 캐나다, 미국 지역에서 임상시험이 되었었습니다. 디아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 결과 당뇨합병증 위험을 증가시키지는 않는 것이 보고가 되어 있고 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당뇨의 미세혈관 합병증 예방 효과는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글리뷰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UK-PDS 스터디에서 사용했을 때 당뇨의 미세혈관 합병증 예방 효과는 있지만은 대혈관 합병증 예방 효과는 보여주지 못하였고 저혈당 위험을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약입니다. 그와 함께 설포닌유리아의 하나인 글리피자이드를 메포민과 비교한 임상시험에서는 메포민에 비교했을 때 글리피자이드 사용군이 메이스 발생 위험이 더 증가한 것을 보여준 연구가 있었고 그 연구의 이름은 스프레드 DIM-CAD 연구입니다. 설포니유리아는 사용하게 되면 체중 증가에 부작용이 있고 저혈당 발생 위험이 좀 높은 경향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아미크론은 저혈당 위험이 있지만은 좀 낮은 편이고 글리뷰라이드 같은 약자는 저혈당 위험이 꽤 있는 편입니다. TZD 계열을 보겠습니다. TZD 계열로 먼저 사용됐던 로시글리타존은 처음 발매가 됐을 때 상당히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다만 로시글리타존을 사용한 임상시험이나 관찰 연구에서 로시글리타존 복용군이 MI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어서 한때 큰 이슈가 됐었고요. 이 로시글리타존 문제 때문에 이 이슈가 있은 뒤로는 FDA에서 당뇨약제, 특히 혈당 강화제를 출시할 때는 꼭 CVD 아웃컴의 세이프티를 검증하는 대규모 임상시험을 반드시 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로시글리타존은 처음에는 CVD 위험, 특히 MI 위험이 증가시키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었지만은 뒤에 발표된
다른 연구 결과들을 써머리해 본 결과 CBD 발생 위험을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증가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로시글리타존에 대한 거부감이 널리 퍼진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피오글리타존이 종종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피오글리타존은 프로액티브 연구에서 CBD 리스크를 줄인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당뇨 환자는 아니지만은 인슐린 레지스턴트가 있는 환자에서 피오글리타존을 사용했을 때 스트로크 같은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예방 효과를 보여준 연구가 있습니다. 체중은 TZD 계열을 사용하게 되면 체중은 증가하게 되고 부종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증가와 부종, 그에 따른 신부전 위험 증가의 우려가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골절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TZD 계열을 사용할 때는 이 환자가 부종과 부종 발생 위험이나 체중 증가, 신부전 발생 위험, 그리고 골절 위험이 어떤지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피오글리타존의 경우에는 코호트 연구에서 블래더 캔서 리스크가 좀 증가한다는 우려가 있었고 우리나라 공단 청구 데이터에서도 블래더 캔서 리스크가 약간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아카보즈입니다. 아카보즈는 식후 고혈당을 조절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약제입니다. 스탑 NIDDM 연구는 당뇨를 예방하는 임상시험인데요. 이 스탑 NIDDM 연구에서 아카보즈 사용군이 MI 발생 위험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아카보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널리 사용되지만은 현재로서는 여러 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제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보즈의 기전상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줄이는 기전상 GI 트러블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식후 고혈당이 주된 이슈가 되고 탄수화물 흡수가 많은 아시아인에게서는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만한 약인데 최근에는 DPP-4 인히비터 같은 인크레틴 지지의 약물에 좀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그리티리나이드 계열인 레파글리나이드나 나테글리다이드는 식후 고혈당 환자에게 사용해 볼 만한 약입니다. 과거에 식후 고혈당 관리를 위해서 레파글리나이드, 나테글리나이드, 아카보즈 같은 약제들이 한때 사용이 되고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그 자리를 DPP-4 인히비터가 거의 대체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DPP-4 인히비터는 삭사글립틴, 시타글립틴, 알로글립틴, 리나글립틴 이외에도 여러 약제들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시글리타존이 MI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이슈가 된 뒤로 혈당 강화제들이 CBD 세이프티를 증명하는 대규모 RCT를 하게 되었고 그 대규모 RCT를 시행했을 때 DPP-4 인히비터는 예방 효과는 보여주지 못하고 해롭지 않다는 연구 결과만 보여주었습니다. DPP-4 인히비터 같은 경우에는 식후 고혈당에도 좀 도움이 되고 아시안에서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삭사글리틴 같은 경우에는 신부전 발생 위험이 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염이나 췌장암 이슈가 있었지만은 그 뒤에 발표된 연구들에서는 이 이슈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GLP-1 아고니스트로는 우리나라에는 리라글루타이드와 둘라글루타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리라글루타이드는 CBD 예방 효과가 증명이 되었고 둘라글루타이드도 CBD 예방 효과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
또 CBD 예방 효과가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주 1회 용법의 장점을 가지고 또 사용되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마글로타이드는 경구용 제제가 있는데 이 경구용 제제가 사망률 감소 예방 효과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마글로타이드는 체중 감소, GLP-1 아고니스트들은 체중 감소 효과가 있고 CBD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근 아주 각광을 받고 있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노지아, 보미팅, 다이리아 같은 GI 트러블이 문제가 됩니다. 그와 함께 비싼 약값도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SGLT2 이니비터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엠파글리플로진, 다파글리플로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엠파글리플로진과 다파글리플로진은 아시아인들에서 식후 고혈당이나 아니면 혈당 조절, 또 체중 조절, 혈압 조절 등에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엠파글리플로진 같은 경우에는 이미 CBD가 동반되어 있는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했을 때 메이스와 모탈리티를 줄인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큰 기대가 되고 있고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신부전 예방 효과와 CKD 진행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래에는 엠파글리플로진과 다파글리플로진을 CKD 약 또는 신부전 약으로 보는 임상시험들이 진행이 되었고 아주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서 근래에는 SGLT 이니비터 특히 엠파글리플로진과 다파글리플로진은 CKD 약, 신부전 약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최근에 엠파글리플로진을 이젝션 프레셔가 보존된 하트 페일리어 환자들을 대상으로 엠파글리플로진을 사용했을 때 카디악 데스나 신부전 입원을 줄였다는 그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탑9 연구 결과에 있었다는 탑9 뉴스가 발표가 되었고요.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존 신부전 지침에서 권고하던 약제들인 AC 이니비터나 ARB, 베타블로커, 스피로노락톤 같은 이런 약제들은 이젝션 프레셔가 감소한 하트 페일리어에서 예후 호전을 보여주었지만은 이젝션 프레셔가 유지된 하트 페일리어 환자의 예후 호전을 보여주는 약제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효과가 엠파글리플로진에서 나타나는데요. 엠파글리플로진이 이젝션 프레셔가 보존된 신부전 환자들을 사용으로 사용했을 때 당뇨 유무에 관계없이 신부전 입원과 카디악 데스를 줄였다는 이 연구 결과가 추후 학회에서 발표가 되게 되면 이젝션 프레셔 유지 신부전 환자들의 예후를 호전시키는 최초의 약으로 등재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SGLT 이니비터는 처음에 당뇨약으로 개발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CKD 약, 신부전 약으로서 더 영역을 넓힐 걸로 예상이 됩니다. 부작용 문제에서는 제니탈 인펙션이 문제가 되고요. 여성들에게서 사용했을 때는 열의 한 명 정도는 칸디다 바자니티스 같은 제니탈 인펙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약을 처방할 때 사전에 환자분에게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SGLT 이니비터를 사용하게 되면 소변량이 증가하고 목마름과 허기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환자분에게 물을 많이 마실 것과 목마름과 허기짐을 느끼더라도 음식을 많이 먹지 말고 수분 섭취를 더 많이 하도록 물을 많이 마시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베이잘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오리진 연구에서 비교적 초기의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해도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를 증가시키진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베이잘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혈당 조절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초이스가 되겠고 인텐시브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중국에서 시행된 초기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텐시브하게
초기 당뇨 환자들 혈당 조절을 잘하면 다이베틱 레미션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을 위해서 필요하면 인슐린을 사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몇몇 관찰 연구들에서는 인슐린 인슐린을 과하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올코즈 모탈리티나 CVDS가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올코즈 데스나 CVDS 증가를 보여준 연구로서 대표적인 것이 어코드 트라이얼인데, 어코드 트라이얼은 60대 이상이고 당뇨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즉 당뇨 합병증이 상당히 동반된 노인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습니다. 따라서 당뇨 합병증이 동반된 노인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저혈당을 조심해야 되겠고 너무 인텐시브하게 혈당 조절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인슐린을 사용하게 되면 체중 증가의 부작용이 있고 저혈당 위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제는 GLP-1 아고니스트와 SGLT 이니비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해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 가능한 GLP-1 아고니스트인 둘라글루타이드, 트루리시티의 경우에는 주 1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와인드 연구에서 메이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었고, 올코즈 데스도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지만은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여주었고, 키드니 디지즈의 프로그레션도 줄여주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체중 감소 효과도 있었지만은 리라그루타이드 같은 삭센다에 비해서는 체중 감소 효과가 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LP-1 아고니스트의 계열 부작용인 GI 트러블은 항상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리라그루타이드는 당뇨에서 사용된 리라그루타이드는 빅토자입니다. 리라그루타이드를 당뇨에 사용한 RCT인 리더 연구에서는 당뇨 합병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올코즈 데스까지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었고, 키드니 디지즈 진행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리라글루타이드를 당뇨 환자에게 사용될 때는 고용량까지는 사용하지 않는데 그래도 체중 감소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마글루타이드는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걸로 보이는데, 사마글루타이드를 당뇨 환자한테 사용한 임상시험인 서스테인6 연구 결과를 보면 사마글루타이드 주사제도 메이스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었는데, 다만 올코즈 데스를 줄이는 효과는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마글루타이드 주사제는 키드니 디지즈 예방 효과도 있었습니다. 사마글루타이드는 경구용 제제도 있는데요. 사마글루타이드 경구용 제제를 시험한 파이오니어 6 연구 결과를 보면 메이스는 줄이는 경향성을 보여주었고, 특이하게 올코즈 데스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이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마글루타이드 경구제는 상당한 정도의 체중 감소 효과도 보여주었습니다. SGLT 이니비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엠파글리플로진과 다파글리플로진입니다. 엠파글리플로진은 엠파글리플로진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당뇨 환자에서 대혈관 합병증 예방 효과를 보여준 것은 메포민이 유일했었습니다. 메포민도 UK PDS 스터디에서 처음 당뇨를 진단받은 비만한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당뇨 합병증과 사망률을 줄이는 효과를 보여주었고, 엠파글리플로진이 출시되기 이전에는 메포민 외에는 어떤 혈당 강화 치료제도 대혈관 합병증 예방 효과는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엠파글리플로진은 메포민 이후 최초로 당뇨의 대혈관 합병증 예방 효과를 보여준 제제였고, 이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을 때 정말로 기립박수를 받은 좋은 약제였습니다. 엠파글리플로진은 당뇨의 대혈관 합병증 예방 효과와 함께 올코즈 데스도 줄였고, 키드니 디지즈의 예방 효과도 보여주었습니다.
체중 감소 효과는 대략 한 1, 2kg 정도 보여지고 있고 특히 신부전 예방 효과가 드라마틱했습니다. 신부전 예방 효과가 컸기 때문에 당뇨가 없는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도 임상시험을 하였고 엠퍼러 리두스드 트라이얼에서는 이젝션 프레스가 감소된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엠파글리플로진을 사용했을 때 예후 호전을 보여준 연구 결과가 있었고 엠퍼러 펄저버드 연구 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텐데 탑9 연구 결과에서 이젝션 프레셔가 유지된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엠파글리플로진을 사용했을 때 신부전 입원과 카디악 데스를 줄였다는 뉴스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엠파글리플로진은 명실상부하게 신부전 약으로 사용될 걸로 보여집니다. 부작용으로서는 칸디다 바자이니티스 같은 제니탈 인펙션이 있을 수 있고 초기에는 소변량 증가에 따른 디하이드레이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여성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칸디다 바자이니티스에 대한 사전에 주의가 필요하겠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는 교육도 반드시 필요한 약입니다. 다파글리플로진도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했을 때 메이스를 통계적으로 유지하지는 않지만은 줄이는 경향성을 보여주었고 키드니 디지즈 프로그레션과 신부전 악화를 줄여주는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다파글리플로진도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됐고 신부전 약으로서도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의 면에서 당뇨 약제들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포민의 경우에는 체중은 뉴트럴하고 서프니윌리아는 체중이 증가되는 부작용이 있고 TZD도 체중이 증가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알카보즈는 체중이 뉴트럴하고 메그리티나이드는 체중이 좀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고 DPP-4 인히비터는 체중이 뉴트럴했습니다. GLP-1 아고니스트는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고 비만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SGLT 인히비터도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고 GLP-1 아고니스트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인 체중 감소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인슐린은 체중이 증가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GLP-1 아고니스트는 당뇨 치료제로 사용되는 GLP-1 아고니스트는 보다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는 GLP-1 아고니스트 용량이 대체로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라그루타이드 같은 경우도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는 보통 1mg 정도 사용이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면은 체중은 한 2, 3kg 밖에 감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듯이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는 리라그루타이드인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3mg까지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한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도 비만 치료제로서 임상시험이 됐고 좀 더 높은 고용량의 세마글루타이드를 비만 치료제로 사용하면 더 높은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주었고 약 15% 정도까지도 체중 감소 효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한 체중 치료제, 비만 치료제로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SGLT 인히비터도 GLP-1 아고니스트만큼은 아니지만은 약 한 2, 3kg 정도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진료 지침을 보면 당뇨의 대혈관 합병증 예방 효과를 기대해서 이미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GLP-1 아고니스트와 SGLT 인히비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KD 환자나 신부전 환자의 경우에는 SGLT 인히비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당뇨 약제들, 특히 GLP-1 아고니스트와 SGLT 인히비터들의 임상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에 관심을 가지시고 더 좋은 치료제로 환자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